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조사를 조금 전에 발표했죠. 국민의힘 의원 12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났다고 했는데요. 앞서 전수조사를 했던 민주당의 경우에는 탈당 조치를 내렸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조치를 내릴까요? 관련 내용을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 4시쯤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가족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과 가족 70명에 대해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한 결과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혹사항 14건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권익위는 의원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만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그리고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이고요.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입니다. 열린민주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이 1건 있는데요.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인데 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불거졌던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건으로 알려집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은 앞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죠. 최소한 민주당이 했던 탈당 혹은 출당 조치보다는 강하게 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약속했던 것은 민주당에서 송 대표님께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환수 안 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권익위 발표 오늘 오후 4시였죠. 구체적인 명단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또 각 당으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아마 내일쯤 관련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약속은 지켜야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생각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최근 대선 주자들과 그리고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입니다. 강력한 조치를 했다가 의원들이 반발을 할 경우 이 이준석 리스크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지도부 내부에서는 신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홍보 받아보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내용인지 여부도 한꺼번에 판단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죠. 민주당이 먼저 했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좀 살펴볼까요? 의혹이 불거진 12명의 의원들에게 이렇게 탈당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였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탈당 조치를 거부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2명,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만 이 출당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탈당에 반대한 의원들 지도부를 향해서 날선 언어를 쏟아냈었죠. 지금 무슨 재물 비슷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잉카 제국입니까? 무슨 재물 바치고 제사 지내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행위를 했으니까 그거 취소해서 해주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네, 결국 민주당은 형평성을 이유로 탈당계를 냈던 5명의 의원의 탈당까지 보류를 하면서 지역구 의원 10명 전원이 당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탈당 조치를 거부한 의원에게 계속 설득하겠다라면서 별도의 징계도 하지 않았었죠. 심지어 무소속 신분이 된 윤미향 의원을 야당목 안건조정의원에 포함시켜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른바 알박기로 삼아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 도구로 삼기도 했는데요. 그러는 동안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인데요. 송영길 대표는 이 탈당 조치는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받게 하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것을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조사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고육지책으로 이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권익위의 국민의힘 전수조사 결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징계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잘못한 의혹은 수사기관이 하고 전수조사식으로 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정무적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그렇고 권익위가 수사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다 걸러내겠어요? 권익위 조사에 대한 이 정치권의 조치들 나오는 대로 다정회에서 전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야권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언론중재법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저희가 기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당도 동의하시는 것처럼 언론에 대한 오보도에 대해서 국민들 피해가 많으니 구제하지 않은 것은 다 동의하시는 것이죠. 지금 허점들이 많고 숱하게 위헌적인 요소들이 있고, 이런 법안을 무지막지하게 의결하려 하니까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하고, 모든 언론 관련 단체들, 협회들, 심지어는 외국까지도 이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대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세요. 의사진행 발언. 표결에 대한 의사를 저희 아무렇지도 않고서는 왜 그냥 진행을 하십니까? 국회법을 왜 요리할 때만 갖다 붙잡습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네, 문체위를 통과를 했고요. 민주당은 이제 내일 법사위를 거쳐서 모레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갈등을 드러냈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 언론중재법을 막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로 뭉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론재갈법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대선의 주요 화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과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를 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면서 언론중재법으로 권력 비리 관련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 같은 법적 투쟁, 그리고 범국민 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이 언론 악법 저지 연석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정권 말기에 그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위축됩니다. 네, 언론중재법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 본회의 25일이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의 비전 발표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최재형 전 원장은 이 발표회도 연기하자 이렇게 함께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토론회냐 발표회냐, 이 국민의힘의 내홍을 치렀던 문제입니다. 갈등도 줄이고 대여 투쟁도 강화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라고 할까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특히 언론중재법이 대선을 앞둔 언론재갈법이다라고 한 윤 전 총장을 콕 찍어서 비판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대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는지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정말 불성실한 것 같아요.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도 안 하고 도망다니고 전원 정치를 하고 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고발하고, 이거야말로 언론의 재갈 물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본인 아닙니까?
네, 민주당에선 대선 주자들도 언론중재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법일 뿐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앞서 손해배상 규모가 5배로는 약하다. 언론사가 망할 정도로 징벌해야 한다라고 했던 이재명 지사와 또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찬성 입장으로 알려집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 비판도 나왔는데요. 김두관 의원은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후에 살펴보니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선명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언론중재법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 기능, 견제 기능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이 당내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이른바 개혁 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정의당과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세계신문협회와 국제언론협회에 이어서 국제기자연맹도 오늘 이 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속보와 함께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강력 조치, 언론중재법 반대엔 한 목소리.